영국의 헨리 8세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해주는 역사인물도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6번의 결혼과 스캔들, 그 와중에서의 비운이 왕비들의 죽음은 오늘날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흥미진진한 소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군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영국 역사에 나름대로 발전을 가져온 강군으로 인정받아 왔지요. 서기 1450년에서 1550년까지 그 100년 동안의 영국 잉글랜드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100년 전쟁은 잔 다르크의 등장으로 전세가 뒤바뀌면서 1453년 영국의 패배로 끝납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있던 자국 영토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당시의 잉글랜드 왕 헨리 6세는 패배의 쇼크로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극도로 불안해지며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집니다. 결국은 후계 왕위를 놓고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죠. 두 가문의 문양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라서 장미전쟁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 30년 장미전쟁의 결과로 튜더 가문의 헨리 7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잉글랜드 역사에선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때까지 120년을 튜더 왕조라 합니다. 30년 장미전쟁을 치르면서 귀족들이 많이 죽고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새 왕조에선 왕권이 유리한 환경이 되었고, 헨리 7세는 절대 왕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24년 동안 치세를 펼치다 죽습니다.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으나 장남이 15세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가 곧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형이 요절하면서 과부가 된 형수 캐서린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당시 유럽 강국이었던 에스파냐는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주축이었는데, 캐서린은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 부부의 막내딸로서 영국에 시집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왕 헨리 7세의 장남 아서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병약했던 왕태자가 일찍 죽자 헨리 7세는 과부가 된 며느리를 새 왕태자인 차남 헨리 8세와 약혼시킨 것입니다. 며느리 나라인 강대국 에스파냐와의 동맹관계를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었죠. 결혼 초기에 헨리 8세와 캐서린 왕비는 금술도 좋았고 서로의 우애도 깊었지만, 계속되는 출산에도 왕비가 아들을 못 낳자 왕은 실망이 커지면서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동안 3남 3녀를 낳았지만 유산과 사산이 반복되면서 딸 메리만이 유일한 자식으로 남게 됩니다. 후계자 아들을 꼭 얻고 싶었던 헨리 8세는 나날이 초조해하던 중 왕비의 젊은 시녀인 앤 볼린에게 눈독을 들이게 되었고, 결국 왕비 캐서린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이 이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헨리 8세는 자신을 영국 교회 최고의 수장으로 규정하는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시켜버립니다. 헨리 8세의 이혼과 앤 볼린과의 재혼은 이후에 영국 국교가 되는 성공회가 성립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편 패비가 되어 쫓겨난 캐서린은 끝까지 자신이 합법적인 왕비임을 주장하며 살았지만 아무 소용없이 52세에 암으로 사망합니다. 스페인 통일 왕국의 공주로 태어나 10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두 번째 남편에게선 버림받아 혼자 살다가 암으로 죽는 참으로 비운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유일한 딸 메리는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자 우여곡절 끝에 왕위를 이어받아 영국 최초의 여왕인 메리 1세가 됩니다. 그러나 부친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여왕의 자리에 오른 후 수많은 이들을 잡아들여 처형했기에 그녀에겐 블러디 메리, 즉 피의 메리라는 오명이 붙었습니다.
한편 첫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을 몰아내고 두 번째 왕비 자리를 꿰찬 앤 볼린은 이미 왕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왕은 꼭 아들이기를 원했지만 막상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실망이 말이 아니었죠.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여왕의 자리에 올라 대영 제국의 초석을 이루는 엘리자베스 1세가 됩니다. 앤은 이듬해 다시 임신했으나 유산했고 다음에 왕자를 임신했으나 사산하고 맙니다. 후계자 아들을 갈망하던 왕은 실망 속에 다른 아내감을 찾기 시작했고 왕비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에게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앤 볼린은 왕비로서의 입지가 어려워졌고 왕의 마음도 완전히 앤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왕은 앤 볼린을 버리고 제인 시모어를 세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길 결심합니다. 왕의 심중을 간파한 충성파 측근들이 모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결국 앤은 간통과 반역 혐의로 남동생과 함께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참수형으로 처형되고 맙니다. 원래는 화형으로 판결났지만 왕이 앤을 배려한답시고 참수형으로 감면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에 흔히 쓰던 도끼 대신 칼을 잘 쓰는 노련한 기술자도 특별히 고용했다고 합니다. 1533년 1월에 왕비가 되어서 같은 해 9월에 딸 엘리자베스를 낳고 1536년 5월에 30대 초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비로서 짧은 이 3년 4개월의 세월을 빗대어 사람들은 천일의 앤이라 불렀습니다. 헨리 8세와 비운의 왕비 앤 볼린 이야기는 1969년 영화 천일의 앤이나 2008년 영화 천일의 스캔들 등을 통해서 일반에 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8세는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를 세 번째 왕비로 맞이합니다. 앤이 처형된 지 12일 만에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매우 정숙했습니다. 순종적인 매력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헨리 8세가 가장 진실되게 사랑한 아내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세련미와 요염함을 지녔던 앤 볼린과는 정반대 성격의 그녀는 이윽고 왕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아들 에드워드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자신은 출산 후유증으로 10여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살아생전 왕은 제인 시모가 묻힌 윈저성의 교회에 자신의 묘지를 미리 준비해뒀고 그녀는 헨리 8세의 6 왕비 중 유일하게 왕과 같이 묻힌 아내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유일한 적자인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자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만 재위 7년 만에 죽습니다. 이후 제인 그레이,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순으로 잉글랜드 왕위가 이어집니다. 왕자는 얻었으나 허전해진 왕은 3년간 다음 왕비를 구했고 드디어 클레부스 공작의 누이인 독일 공주 앤을 네 번째 왕비로 결정했습니다. 예쁘게 그려진 초상화를 보고 독일에서 오는 배를 마중까지 했던 헨리 8세는 도착한 그녀의 실제 외모를 보고는 그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한 번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클레부스의 앤은 왕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왕궁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녀는 짧은 왕비 생활이 아쉬웠지만 담담하게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다 간통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한 앤 볼린 경우 등 헨리 8세의 포악성을 의식하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추진한 크로멜 장관은 왕의 미움을 받아 파면되었고 이어서 처형돼서 목이 잘립니다. 헨리 8세는 이때부터 점차 의심이 많아지며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인내심이 없어지는 등 급격히 늙어갑니다. 클레부스의 앤은 패비는 되었지만 계속 영국에 머물며 왕의 친구로서 지냅니다. 왕실의 주요 행사에도 초청받는 등 연금까지 받아가며 평온한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왕이 죽은 후 10년이나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원래는 장남인 형이 누릴 왕의 자리를 형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어받아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과부가 된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인 걸 시작으로 6명의 여인과 결혼했으나 모두에게 한과 불행만을 안겨줬습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고 2명은 이혼당하고 그리고 둘은 참수당했습니다.
그가 6명의 아내들 중 앞 3명에게서 얻은 3남매는 모두 순차적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일한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제일 먼저 즉위했으나 단명했고, 이어서 장녀인 메리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고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메리가 죽은 후 이어받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머니 앤 볼리는 비록 천추의 한을 품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딸은 포악한 아버지 헨리 8세의 장점만을 이어받아 조국을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